스스로 가치를 올리는데 절약보다 소비가 더 중요한 사람들, 그런 경우에는 절약을 절대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프랜차이즈를 운영해요. 뭐 미용실이든 뭐든 내가 그 사업으로 돈을 벌었다는 거를 알려야 가맹 문의가 늘어나고 내가 돈을 더 벌 거 아니에요. 아니면 스스로 재테크 전문가를 표방하는 경우에는 그게 더더욱 그렇죠. 그게 돈을 버는 목적이라면.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전략에서 절약이 필요 없는 사람이 절약을 하게 되면 SNS 광고로 먹고 사는 쇼핑몰이 광고비를 줄이는 거나 마찬가지인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술 영업이 장점인 사람이 술값을 아끼는 거랑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약은 그 목적에 따라서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과 이유가 없는데 내가 그냥 절약을 한다는 거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죠. 돈을 써서 돈을 버는 분야가 있어요. 그런 분야에서 돈을 안 쓰면 버는 돈이 줄어들게 되고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도구일 뿐입니다. 절약 그 자체만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쓸 돈을 나중에 쓴다. 그것도 조금 더.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도 지금 이자율이 아주 쥐꼬리만큼이죠. 돈을 좀 모아가지고 나중에 큰 돈을 쓴다.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라는 거를 인지를 못한 사람은 절약을 하게 되면 그게 나한테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쓰느니 지금 쓰지. 왜 나중에 써요? 나중에 쓸 필요가 없지. 이거 이자가 뭐 얼마나 된다고. 내가 나중에 얼마나 뭐 큰 걸 쓰겠다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도 다 쓸 수 있는데 왜 나중에 써? 지금 쓰면 되지. 이런 생각에 굉장히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아니,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 드렸듯이 절약은 누군가한테는 필요한 도구지만 누군가한테는 필요 없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한테 필요한 도구인지 필요 없는 도구인지 판단을 안 해보고 그냥 절약부터 한다는 거는 앞뒤가 안 맞죠. 지금부터 돈을 모으고 싶은데 어떤 공부를 해야 되나요? 재테크 관련된 책을 추천해주세요. 이런 질문들이 하루에 몇 통씩 메일로 와요. 요즘엔 인스타그램을 시작했더니 DM도 그런 게 많이 오거든요. 근데 이해가 되는 게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지금은 재테크나 절약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가 과잉입니다. 이런 책도 거의 맨날 신간이 쏟아지고 뭐 절약 비법이다 이런 거를 담은 동영상이나 기사나 포스트나 뭐 이런 게 엄청나게 넘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죠. 뭐부터 공부하냐 이런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목적의식이 뚜렷해지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동적으로 딱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당장 해야 되는 행동도 모두 다 다르고 처음 해야 되는 공부도 모두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공통된 게 있죠. 내가 왜 부를 쌓아야 되는가? 이런 막연한 이유들이 머릿속에 떠다니는데 이런 것들을 딱 붙잡아가지고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딱 목표를 딱 뽑아내야 절약을 할 수 있게 되고 절약의 의미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게 목표일 수 있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돈을 많이 쓰고 싶어서 어디에 돈을 쓰고 싶냐? 매달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원하는 차를 사고 구체적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저 옛날에 이제 자기계발서나 이런 걸 보면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이걸 쓰라는 거지? 막 거기 보면 그런 써보라고 써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그걸 보고 그냥 써봤어요. 써보면서 알게 됐죠. 아, 이게 중요하구나. 일단 원하는 바를 현실적 제약을 두지 않고 내가 지금 200만 원 벌더라도 그냥 쓰는 거예요. 차가 1억이고 유지비가 200만 원, 그 다음에 아파트가 10억 원, 여행이 매달 300만 원, 결혼자금 1억, 생활비 매달 5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금액을 적었으면 이걸 달성할 기간을 정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벌고 있는 나 뭐 200 버는데 300 버는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기간을 적는 거죠. 예를 들면 뭐 5년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이 기간을 절대로 그 무감각해지는 기간이 있잖아요. 뭐 30년, 50년 이런 걸로 잡으면 안 돼요. 아무리 100세 시대라 그래도 그런 걸로 잡으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적었던 거를 계산기로 해보면 자동차가 1억이고 유지비가 매달 200만 원, 여행이 매달 300만 원, 생활비가 매달 500만 원, 여기에 아파트가 10억 원, 결혼자금 1억 원, 자산이 12억 원에 월 수입이 10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략을 두 개를 세우는 거예요. 5년 뒤에 자산이 12억이 되기 위한 전략, 월 수입이 1000만 원이 되기 위한 전략. 이걸 세우는 거예요. 여기서는 딱 세 가지 방향이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그냥 내가 생각해서 막 적은 목표가 지금 달성이 가능해. 유지를 하면 됩니다. 지금 수입을 잃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지금 상황을 지속시키는데 목표를 두면 되고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절약은 별로 필요가 없죠. 두 번째는 이미 달성됐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약간 해탈한 분들이거나 아니면 이미 돈이 많거나 이런 분들은 이미 달성된 경우에는 목표를 높이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상태에서 달성이 어렵다 하면 삶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내가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될 정도로 지금이랑 이 목표랑 갭이 크다면 이 기간 안에 달성할 수 있는
갭이 크다면 절약으로 절대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삶의 방향을 바꾸기 위한 비용을 모으기 위한 절약은 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직업이 좋아가지고 경제적인 목표를 임금 인상만으로 달성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절약해서 나온 돈을 그냥 내가 더 뭐 승진하거나 아니면 뭐 더 일을 잘 하는데 스스로 교육하는데 투자하면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은 거의 다 알아서 잘 하세요. 굳이 뭐 얘기를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내가 프리랜서인 경우, 나 스스로가 한 명의 사업체인 경우에는 나를 더 알리거나 아니면 내 작업 효율을 높이는 데 투자를 하면 되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스스로 가치를 올리는데 절약보다 소비가 더 중요한 사람들. 그런 경우에는 절약을 절대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프랜차이즈를 운영해요. 뭐 미용실이든 뭐든 내가 그 사업으로 돈을 벌었다는 걸 알려야 가맹 문의가 늘어나고 내가 돈을 더 벌 거 아니에요. 아니면 스스로 재테크 전문가를 표방하는 경우에는 그게 더더욱 그렇죠. 그게 돈을 버는 목적이라면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전략에서 절약이 필요 없는 사람이 절약을 하게 되면 SNS 광고로 먹고 사는 쇼핑몰이 광고비를 줄이는 거나 마찬가지인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술 영업이 장점인 사람이 술값을 아끼는 거랑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에 따라서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과 이유가 없는데 내가 그냥 절약을 한다는 거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죠. 돈을 써서 돈을 버는 분야가 있어요. 그런 분야에서 돈을 안 쓰면 버는 돈이 줄어들게 되고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절약은 도구일 뿐입니다. 절약 그 자체만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쓸 돈을 나중에 쓴다. 그것도 조금 더. 그거밖에 없어요. 절약이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라는 거를 인지를 못한 사람은 절약을 하게 되면 그게 나한테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 값어치가 없습니다. 나중에 쓰느니 지금 쓰지. 왜 나중에 써요? 나중에 쓸 필요가 없지. 이거 이자가 뭐 얼마나 된다고. 내가 나중에 얼마나 뭐 큰 걸 쓰겠다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도 다 쓸 수 있는데 왜 나중에 써? 지금 쓰면 되지. 이런 생각에 굉장히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아니,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 드렸듯이 절약은 누군가한테는 필요한 도구지만 누군가한테는 필요 없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한테 필요한 도구인지 필요 없는 도구인지 판단을 안 해보고 그냥 절약부터 한다는 거는 앞뒤가 안 맞죠. 근데 반대로 내가 목표를 설정을 했어요. 목표를 설정했는데 내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달성할 수가 없어. 그럼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삶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 그래서 내가 절약을 해야 돼. 그런데 절약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영원히 그거는 내 일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 목표는. 제가 앞에 쓴 목표가 뭐였죠? 12억에 1000만 원. 12억에 월 수익 1000만 원이잖아요. 제가 그냥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렸으니까 이 정도로 썼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트에다 쓴다면 훨씬 더 적나라하고 신랄하게 자기 목표를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5년 뒤에 이제 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걸 쓰는 거예요. 이 방향을 바꾸기 위한 재료로서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대학교 졸업장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토익 점수가 있을 수 있고, 엑셀, 워드, 아니면 하루에 4시간의 자유시간, 회사 생활하면서 얻게 된 인간관계라든지 업무에서 노하우, 뭐 유통, CS, 프로그램 개발, QC, 생산, 뭐 영업이 있을 수도 있죠. 뭐 어떻게 됐건 회사에서 배운 노하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매달 300만 원의 월급, 모은 돈 5천만 원, 보증금 5천만 원, 국산 중고차 1200만 원, 그리고 아는 사람들, 뭐 의사도 있을 수 있고 세탁소 주인도 있을 수 있고 경비 아저씨도 있을 수 있고 많죠.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모든 재료를 쫙 정리를 해봐야 돼요. 그럼 이거를 내가 조합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제가 갖고 있는 모아놓은 돈이랑 이런 거랑 합쳐서 방송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하나 부업으로 만들 수 있었죠. 가끔 가다가 SNL 코리아나 뭐 블랙핑크나 그런 사람들을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볼 수 있었어요. 근데 안 된 경우도 많지만 된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첫 사업을 시작한 방법도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얘기가 됐는데 이제 그거를 쓰는 거예요. 12만 원이래. 12억 원의 자산과 월 수입 1000만 원의 플랜. 이거를 5년 동안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를 이제 내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거죠. 자산 12억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월 수입 1000만 원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것을 동시에 달성할 것인지, 순차적으로 달성할 것인지,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12억은 매달 얼마를 모아야 되는지도 계산해보고, 수익률로는 얼마가 있어야 이게 달성이 되는지, 만약에 내가 목표인 집 구매를 대출을 이용해서 할 경우에 그 대출 상환금을 생활비에 포함하게 되면 월 수입이 1000만 원에서 더 얼마로 올라가야 되는지, 사업을 할지 부동산을 할지 주식을 할지
뭔 짓을 할지, 종잣돈이 필요한지, 내가 돈이 없으면 종잣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뭔지, 아니면 이 최소화된 종잣돈을 빌릴 건지, 투자를 받을지, 동업을 할지, 아니면 저축을 통해서 마련할지,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내 목표를 따다다다닥 기간별로 세워야 돼요. 그러면 기간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보통 그 행동을 하기 위한 돈과 시간이 나오게 되죠. 이 중에 판단이 필요한 일은 계획을 세우고, 판단이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하면 돼요. 지금부터. 이 중에 내가 아니라 타인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면 환경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거고, 그런 일들은 내가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행동들을 쓰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건 바로 하면 됩니다. 제가 아까 앞에 잠깐 얘기 드렸던 제 첫 번째 사업을, 첫 번째는 직업을 유지한다. 자산을 마련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종잣돈을 빠르게 마련하기 위해서 집을 살고 있는 거주 규모를 줄인다. 그리고 그 돈을 쪼개서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월소득을 높이고, 이 올라간 월소득을 바탕으로 투자해서 자산을 늘린다. 이제 월소득과 자산이 달성되면 이 월소득을 유지하면서 이것을 자동화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자동화된 월소득을 자산화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사업을 투자하든지 이렇게 한다. 이거 아주 러프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사업은 무엇인가? 내가 사업을 한다는 게 뭐가 두려운가? 내가 왜 두렵지? 나는 차압딱지나 이런 거를 드라마에서 봤어. 가족들이 다 단칸방으로 가는 걸 봤어. 그런 상황이 왜 일어나냐? 남의 돈으로 해서 그런가? 그럼 빚을 안 지고 내 돈으로 해야겠다. 아니면 동업을 하거나. 그러려면 얼마의 돈과 시간이 필요하지? 내가 잘못됐을 때를 대비해서 회사를 다니면서 사업을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써놓는 거예요. 따다다다닥. 저는 이러한 생각의 결과로 어떤 도구로서 절약을 선택하게 된 거죠. 이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여러분도 어떤 목표와 기간을 정했다면 그거에 맞춰서 내가 할 수 있는 전략들을 쫙 세워보세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절약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고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돈 버는 기초가 절약에서 시작한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계획을 실천하는데 돈이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절약은 진짜 쉽습니다. 그냥 안 쓰면 돼요. 근데 이 절약이 내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도구인지, 이거를 아는 거는 생각을 해야 되고 정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절약을 가장 잘 하는 방법은 이게 도구로서 아주 절실하다는 거, 그걸 깨닫는 거거든요. 단순히 지금 쓸 돈을 나중에 쓰기 위해서, 좀 더 쓰기 위해서 하는 절약은 분명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